안녕하십니까. 노아인벤션랩 김진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실전 스토리텔링 실전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늘 핵심 아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냐면 결국 남들과 차별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들과 차별적인 이야기 구조를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전통적인 사업 아이템과 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투자자들 사이드 입장, 투자자들 측면에서도 투자가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소설책의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듯이 비즈니스 모델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닦은 몇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자리는 아니고 중요한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조앤 마그레타 요 여자 학자가 Why Business Models Matter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가?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의 기원은 거의 이 조앤 마그레타의 Why Business Model Matter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 첫 번째 과정은 내러티브 테스트. 이게 사실 스토리텔링과 비슷한 거예요. 내러티브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책을 볼 때 일정한 이야기의 구조가 있죠. 캐릭터가 등장하고 주인공과 조연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과 다른 주변의 여러 캐릭터들과의 그 이야기의 어떤 서사적인 구조에서 뭔가 그 줄거리의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영화의 내러티브는 뭐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계관, 철학관이 있고 마블이 그렇잖아요. 마블이 뜬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블이 하나의 만화책에서 영화로 전환되면서 떴던 이유는 마블이 갖고 있었던 그 캐릭터의 힘과 그 캐릭터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관.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리즈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시리즈에 담겨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타워즈나 또는 마블 스토리가 별로 재미가 없듯이 일종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영화가 재미없듯이 비즈니스 모델도 일종의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야. 그 내러티브 테스트에서 반드시 먼저 비즈니스 모델은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인 넘버 테스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거죠. 내러티브 테스트는 뭐냐면 누가 도대체 우리의 고객이냐. 두 번째, 그 고객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딴 말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수익 모델과 일치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업 아이템 이해했어. 조직에서 어떤 조직, 지금도 그래. 지금 대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입안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천착을 하게 되는 거고, 의사결정권자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야,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그래서 네가 지금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그래서 너 돈 어떻게 벌 거야? 너의 수익 모델의 실체는 뭐야?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과 등치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이퀄 레비뉴 모델이야.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기존의 조직들은 또는 기업들은 천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앤 마그레타는 그거는 두 번째 스토리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될 구성 요소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누가 도대체 우리의 고객인가? 고객을 규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고객이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어떤 가치와 효용이 있길래 구매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토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수익 모델.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거기에 왜 리즈너블 코스트? 거기에 왜 합당하게 비용을 고객이 치를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내러티브 테스트와 넘버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 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거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제가 정리한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텔링 일종의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내러티브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버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내러티브 테스트와 넘버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전체적인 구조로 고도화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초기에 런칭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러티브 테스트는 어떻게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이 만들어낼 것인가? 요 6가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내러티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내러티브 테스트냐면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순환고리야. 순환고리. 이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스타트업 팀의 경제적 가치의 순환고리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두 번째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질문, 거점 고객은 누구인가? 이 거점 고객은 누구인가가 왜 스타트업 팀한테 중요하냐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은 거점 고객이 국내 전체 또는 글로벌일 수 있어요. 왜? 자본 투하가 처음부터 조 단위 또는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스타트업은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역량은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역량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적 자원으로 뭘 할 것인가? 1년 이내에 반드시 확보 가능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을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장의 고객이 누구이냐? 이걸 우리가 거점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점 고객. 타겟 커스터머가 아니야. 타겟 커스터머는 정말로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얼티메이트 골이고 거점 고객은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에서 우리 서비스와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고객. 그게 B2B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겠죠. 그 고객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왜? 점점 더 시장은 세그멘테이션 되고 있고 우리가 버티컬 플랫폼 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그 넬로우 다운 굉장히 작지만 그 작은 시장에서 세분화된 고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스타트업은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에서 1등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점 고객이 중요하다. 그냥 일반적인 고객의 규정으로는 힘들다는 거야. 예를 들면 새로운 맞춤형 신발을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색깔도 고르고 천도 고르고 텍스타일도 고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 주문용으로 신발을 예를 들면 온디맨드로 모바일로 주문하고 일주일 이내에 맞춤형 신발을 온디맨드로 딜리버리 해주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전통적인 신발 제조사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죠.
스타트업이 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스타트업 팀의 고객은 누구일까? 마치 기존의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전 세계 글로벌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조깅하는 글로벌 전체 고객이 이 스타트업 팀의 고객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본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팀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쓰다 보면 자원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하면서 시장 규모를 특정지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미 전통적인 조직들이 갖고 있는 시장 규모가 마치 우리의 시장 규모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 패착의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거점 고객부터 먼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또는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점 고객 1000명이 10,000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객의 실제 진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테스트하는 심정으로 제품을 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 고객을 규정하고 그 거점 고객이 어떤 실질적인 문제점에 현재 봉착해 있는가를 관찰을 통해서 살펴야 됩니다. 자, 2단계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고객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고객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 고객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점 고객에 대한 조사인 거야. 1단계에서 거점 고객에 대한 define, 정의를 했다면 그 거점 고객에 해당되는 실제 가망 고객군을 찾아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인터뷰를 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느낌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객의 진짜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MVP 테스트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고객의 진짜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실제 MVP 테스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고객의 진짜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진짜 문제점이 뭘까? 그게 바로 고객이 갖고 있는 해결 과제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내러티브. 자, 세 번째 내러티브는 뭐냐?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제 고객들을 규정하고 그 고객의 진짜 문제점을 규정하고 그 진짜 문제점을 우리가 고객 해결 과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객 해결 과제를 영어로 Customer Job to be done이라고 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고 이게 굉장히 아주 크리스텐슨 혁신 이론의 대가인 크리스텐슨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이제 이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워크인데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세 번째 내러티브는 실제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고객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가만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을 법한 대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들을 우리는 경쟁제 또는 대체제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그 대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대안의 예시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온디맨드로 맞춤형 신발 러닝 자 조깅화를 5일 안에 배송해주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스타트업의 고객은 글로벌 러닝, 그러니까 조깅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고객이겠죠. 그게 타겟 고객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고객은 그런 고객을 다 끌어 당길 수 있으면 이 스타트업 팀은 돈을 왕창 벌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점 고객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점 고객은 더 줄여보는 거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거점 고객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정하려면 전체 시장에서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1년 이내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럼 글로벌 또는 국내 전체에 6시에 일어나서 또박또박 러닝을 열심히 하는 그 고객이 우리의 실질적인 타겟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은 예를 들면 분당에서 또는 판교에서 또는 그 양재천로 그 판교에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판교의 어떤 그 조깅을 일상적으로 하는 20, 30대의 남성 고객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혀보는 거죠. 지역적으로 좁힐 수도 있고 연령대로 좁힐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서비스에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고객군들을 줄여서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점 고객의 의미고, 그러면 그 고객들의 진짜 문제점은 뭘까? 그 진짜 문제점을 관찰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나가도 보고 6시, 7시에 나가서 정말로 20, 30대 이 조깅을 즐겨하는 예를 들면 1인 가구들 또는 실제 싱글,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처음에 가설적으로는 예를 들면 편안한 어떤 뛰면 뛸수록 별로 발이 안 아프고 편안한 조깅화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이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20, 30대들은 러닝할 때 오히려 뭔가 조금 다른 남들 다 신는 그런 러닝화보다는 나의 어떤 퍼스널 익스프레션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좀 독특한 러닝화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문제점이라는 거죠. 실제 문제점에 대한 가설과 내가 실제로 조사했던 고객의 실제 문제점은 완전히 상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 그 진짜 문제점, 가설적 문제점이 아니라 진짜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개입돼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성적으로 이용하는 대안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 그게 나이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안들도 찾아내고 네 번째 스토리텔링은 뭐냐? 자, 내러티브 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대안들이 고객의 진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한계점이 없다면 우리 제품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가를 한 세네 가지 정도에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 한계점을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을 통해서 효율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러티브야.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거점 고객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 고객의 실질적인 진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문제점이 쌓아지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진짜 고객이 거의 두 손 들고 짜증이 막 이빠이 되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안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이 진짜 문제점이에요. 그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거지. 그 노력하는 와중에 어떤 대안들이 현재 그나마 이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들이 여전히 100% 그 고객의 진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계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제품이 거꾸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한계점이 무엇인지 두세 가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 관찰을 통해서 그 한계점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제안에 우리가 새롭게 제안하는 그 해결책에 고객은 돈을 내는 거야. 리즈너블 코스트를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전환 비용을 내고라도 기존의 대안들을 버리고 옮기는 거야. 기존의 대안들에 들어갔던 매몰 비용만큼 이상 전환 비용을 들여서 우리 해결책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장이 빨리 만드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루프를 그리면서 특정 시장에 다수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거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야. 거점 고객을 확보해야지만 전략적인 투자 또는 VC 펀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객 가치의 루프예요. 고객 가치의 루프. 그러니까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 인지하는 거야. 고객 가치. 자, 우리 제품은 고객 가치가
정말로 높은 제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스타트업 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얘기를 할 뿐이지. 스타트업 팀은. 우리 제품은 정말로 고객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제품이에요. 서비스예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객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건 누구냐는 거야. 고객이 인지하는 거야. 고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지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에 이 제품은 정말 나한테 필요해.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결이 돼. 라고 고객이 얘기해야지만 고객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여. 우리가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왜? 가치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그죠?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그건 고객이 규정하는 거지. 그 고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점 고객 거의 대부분이 그래, 이 제품을 쓰면 쓸수록 나한테 효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쓰는 거지? 라고 여러 사람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거점 고객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뭐예요? 그 거점 고객 내에서 우리 제품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당연히 넘버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어떤 넘버로? 수익 모델로. 비로소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야지만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우리 스타트업의 경제적 가치로 이제 환원되는 루프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환원되느냐?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그냥 정체되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 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익 모델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 네고 블록처럼. 그리고 이런 수익 모델이 작동하는 초기 거점 시장만 우리 시장이 아니라 확대되는 인접 시장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인접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인접 시장에서 늘어나는 또 비용 구조도 봐야 된다는 거야. 비용 구조.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제품으로 어떤 시장에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성장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엑짓할 수 있는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다 대부분 숫자로 얘기하는 거야. 숫자로. 그래서 넘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해요. 숫자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보고하고 이게 통과되어야지만 비로소 이걸 좀 할까 말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의 내러티브가. 스타트업도 근데 대부분 거꾸로 가.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천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의 안 해. 고민을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해.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의 그 VC 펀드에서 투자가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대부분 이거의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데 이쪽 부분의 스토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기 펀드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특히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반드시 내러티브 테스트,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먼저 만드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넘버 테스트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 12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련되게 사업계획서 형태로 하면 그게 IR용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알파 버전, 베타 버전,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시장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드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인 거예요. MVP 기반의 린하고 어자일하게 고객 가치. 자, 린하고 어자일하게 뭘 테스트하겠다는 거야? 우리 제품을 가지고. 결국 고객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MVP 테스트예요. MVP를 왜 만들어? 미니멈하고 바이어블한 프로덕트를 왜 만들어 우리가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바로 고객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시장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MVP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 MVP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뭐야? 바로 경제적 가치의 순환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야. 이 린 스타트업의 과정을 12가지의 질문으로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내러티브 테스트가 스타트업들이 강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들한테는 넘버 테스트 중심의 내러티브보다는 고객 가치 중심의 내러티브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혁신 조직일수록, 스타트업이 뭡니까? 혁신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혁신 조직인 스타트업한테는 혁신의 원동력이 내러티브 테스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넘버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러티브 테스트란 결국 고객 가치의 검증 과정이다. 고객 가치의 검증 과정은 이 6가지의 질문에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은 결국 고객 가치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스타트업을 혁신 조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이 지점,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행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거기에 퐁당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거의 보지도 않아. 초기 펀드들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쪽은 거의 스토리가 좀 약해도 오케이, 통과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의 스토리가 약하면 절대 투자도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조앤 마그레타가 이 내러티브 테스트와 넘버 테스트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Reinventing Your Business 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가 됩니다. 바로 요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석좌 교수가 2008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해라. 비즈니스 모델 재창조하기 일종의. 자, 논문 제목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럼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이렇게 재창조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은 일정한 프레임워크이다. 자, 그럼 어떤 프레임워크이냐? 바로 이 4가지의 불변적인 구성 요소를 가진 프레임워크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4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고객 가치 명제, 영어로 Customer Value Proposition. 프로포지션이 뭡니까? 바로 명제란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절, 그건 제안이지. 고객가치, 어떤 혹자는 고객가치 제안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고객가치 제안이 아니에요. CVP, Customer Value Proposition은 고객가치 명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거고, 두 번째 불변적인 구성 요소는 이윤 방정식, Profit Formula. 세 번째 구성 요소는 Key Resource, 핵심 자원. 네 번째 구성 요소는 Key Process, 핵심 프로세스.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프레임워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설계할 때 최소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반드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색깔도 다르고 가장 위에 있는 요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왜 색깔도 다르고 가장 위에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성 요소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객 가치 명제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인 토대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봤다는 거야.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이윤 방정식, 프라핏 포뮬라, 수익 모델. 왜? 비즈니스 모델 이꼴 수익 모델이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러니까 뭐야? 이윤 방정식을 먼저 고민한다는 거야. 우리 수익 모델이 뭐지? 이 제품의 수익 모델이 뭐야? 이 제품에 얼마나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마진은 뭐야? 이게 1000억씩 들어가는 거야? 100억씩 들어가는 거야? 1년에? 리소스 벨로시티는 자원의 속도라는 뜻이야. 자원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설계에만 1조가 들어가. 자원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사업이야. 근데 어떤 사업은 1년에 100억씩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원의 속도예요. 그 자원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진 모델들은 무엇인가? 이게 수수료 게임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를 들면 판가,
판가의 중간 이윤을 20% 30%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중간 이윤을 버는 모델인가, 이런 것들이 다 맞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인풋, 우리가 어느 정도 인풋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아웃풋, 레비뉴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게 곱하기 더하기 사칙 연산과 인수분해로 계산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프라핏 포뮬라인 거야. 프라핏 포뮬라. 수익 모델에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부터 기존의 조직들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자원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 코스트 스트럭처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을 구성하는 자원들을 보니까, 야, 인적 자원 한 50명이 필요하고, 우리 기술이 이런 게 필요하고, 이퀴먼트, 인포메이션, 채널, 파트너십, 브랜드, 이런 것들이 뭐야? 핵심 자원이라는 거죠. 또는 핵심 자원을 먼저 결정하고 제품을 설계해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시장이 원래 그래. 핵심 자원을 먼저 결정하고 R&D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프라핏 포뮬라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통적인 조직은 이윤 방정식을 설계하고 핵심 자원을 그 다음에 설계하든지, 또는 핵심 자원을 설계하고 프라핏 포뮬라를 설계하든지, 거기에 일부 핵심 프로세스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벤더, 하청업체,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교합해서, 융합하고 교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다는 거야. 근데 크리스텐슨 교수는, 야, 그 모델로는 어떻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니? 그런 모델, 그런 방식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바로 고객 가치 명제 중심적인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명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자, 그래서 그럼 고객 가치 명제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부상하겠죠. 고객 가치 명제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랩업 정리를 해보면, 핵심 자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식, 이게 과거의 스토리텔링이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가진 핵심 자원이 뭘까? 스타트업도 이래요. 스타트업. 벤처나 스타트업도 이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자, 인적 자원밖에 없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 자, 이런 자원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있을지 정의해. 야, 쟤네들도 만드는데 우리도 한번 쟤네들 살짝 베껴가지고 한번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쟤들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윤 방정식을 설계합니다. 이윤 방정식이 뭐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서 야,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 실체가 뭐야? 수익 모델, 프라핏 포뮬라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 쟤들보다는 그래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대기업이나 벤처나 똑같이. 이게 뭐야? 전형적인 리소스 기반의 스토리텔링 방식이에요. 자, 근데 혁신 모델을 연구했던 크리스텐슨 교수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혁신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틀리더라. 어떻게 만드느냐? 고객 가치 명제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아까 이게 조앤 마그레타의 내러티브 테스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연도에 시점도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얘기하는 게 비슷하던 거야. 용어만 틀릴 뿐. 이 사람은 뭐냐? 자, 똑같이 우리의 실질적인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야? 우리의 실제 고객이 누구야? 그 고객의 해결 과제가 뭐야? 해결 과제. 커스터머 잡 드비다. 그 고객의 진짜 문제점이 뭐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오퍼링, 제안은 뭐야? 요 세 가지 요소가 이 사람은 고객 가치 명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서브 팩터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조안 마그레타의 내러티브 테스트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고객 가치 명제를 만드는 서브 팩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고객 가치 명제가 나와야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나와야 돼. 하나의 문장. 그래서 우리 제품은 땡땡땡입니다. 우리 제품은 바로 땡땡땡입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이 바로 이 고객 가치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란 거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고객이랑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그래 우리 제품은 이런 고객을 위한 이런 제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고객 가치 명제란 거야. 명제란 건 뭡니까 여러분? 명제가 뭐야? 참과 거짓이 뚜렷한 문장이 명제야. 수학에서 명제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 참과 거짓이 뚜렷한 식을 명제라고 얘기해. 명제. 논리학에서 명제가 뭡니까? 참과 옳고 그름이 뚜렷한 문장.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명제예요. 논리학에서 명제, 균화법, 연역법 다 명제야.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 가치 명제란 무엇이냐?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심상, 어떤 메타포, 이 제품은 이래서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메타포. 심상. 그죠? 심상. 우리가 메타포라고 얘기하자. 메타포. 아이폰이 갖고 있는 메타포는 뭡니까, 여러분? 아이폰이 갖고 있는 메타포는 정말로 간지나는 휴대폰. 안드로이드 휴대폰과는 정말 쟤네들은 짜증나서 못 쓰겠어.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있는 순간 내가 돋보여. 내가 뭔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안 쓰잖아. 다 애플 아이폰만 쓰잖아. 맥북을 쓰고. 왜 디자이너들이 왜 그럴까? 나 디자이너야, 나. 까불지 마. 나 디자이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표상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맥북과 아이폰 같은 것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메타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타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메타포가 뭐냐는 거지. 그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고객은 그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 이 제품은 이거지 그래. 이거니까 내가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주변한테 하진 않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100만 명 중에 한 99만 명이 그렇게 똑같이 인지적 작동을 하고 있는 순간 가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야. 그 시장에. 그거를 우리가 고객가치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가치 명제를 초기에 우리가 가설적으로 세팅해야 된다는 거야. 현재 우리 제품은 정말로 그 정도의 100만 명이 정말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지적 작동이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이런 고객들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객가치 명제라는 거예요. 그 고객가치 명제를 우리가 어떤 핵심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핵심 프로세스가 이 단계에서 설정이 되는 거야. 새로운 플랫폼의 룰이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새로운 컴포넌트가 제한되기도 하는 거야. 핵심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그리고 자원이 결정되는 거야. 비로소. 핵심 자원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가치 명제가 먼저 설계가 되고 핵심 프로세스가 설계가 된 다음에 새롭게 리디파인 된다. 새롭게 재정의 되는 게 자원이다. 스타트업 팀에서는 이 자원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결국 사람으로 귀결이 돼요. 처음에 2명 갖고 시작해서 또는 혼자서 시작을 하죠. 혼자서 시작을 하다가 가치 명제를 만들었어. 그래, 이런 가치 명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이지 않을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이지 않을까? 이걸 MVP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신을 얻는 거야. 고객 가치 명제에 대한 신념을 얻게 되고 그거를 알파 또는 베타 버전을 통해서 조금 더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혼자 하기에는 힘드니까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해. 핵심 프로세스. 예를 들면 나만 말고 요 B라고 하는 사업자랑 같이 연결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겠다. 이런 게 핵심 프로세스 설계하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팀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업자 또는 코파운더, C레벨의 한두 사람으로 먼저 모여서 고객가치 명제와 핵심 프로세스 설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자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먼저 만듭니다. 법인으로 먼저 만들고 자원을 먼저 세팅을 해. 그 다음에 MVP 좀 잘하는 팀이 가치 명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MVP를 통해서.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 설계해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하지만 조금 더 닌하게, 좀 더 닌하고 어자일하게 가는 방식은 법인일 필요도 없고 팀일 필요도 없다. 초기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말로 검증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또는 2명 정도로 충분하다. 한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고객을 대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확신을 창업자가 느낀 다음에 핵심 자원을 어떤 식으로 내가 쓸 건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뭘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마지막에. 그러니까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에 하는 거. 마지막에. 자, 이런 방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뭐냐면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라고 얘기해요. 잡 베이스. 무슨 잡? 커스터머 잡. 고객 문제점, 고객 해결 과제 기반의 어프로치를 우리가 바로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잡이 결국은 고객 가치 명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진짜 문제점이 뭐야? 이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MVP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MVP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의 문제점을 실제로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가치 명제가 충만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롭게 리빌딩돼서 시장에 런칭이 될 거고 그 런칭되는 시점에 자원을 때려 부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한 번의 실패가 만약에 그 스타트업한테 도래가 된다면 피벗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피벗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은 대부분 핵심 자원 기반의 스토리텔링이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잡 베이스의 스토리텔링이다. 커스터머 잡,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고객 가치 명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고객 가치 지향적인 서비스 모델, 제품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실질적이고 진짜 문제점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명제에 대한 루프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핵심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원을 투하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윤 방정식, 수익 모델은 가장 나중에 결정하는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텔링에서는 수익 모델을 가장 먼저 설계하고 핵심 자원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쌓았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텐슨 교수였고 이 클레이튼 앤 크리스텐슨 교수가 만든 유명한 용어가 바로 파괴적 혁신이란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이분의 그 이노베이터스 솔루션,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고 하는 혁신자의 딜레마, 혁신자의 솔루션이라는 2권의 책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의 혁신을 하는데 존속적 혁신이 있고, 자, 혁신자들은 존속적 혁신자가 있고 파괴적 혁신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속적 혁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대기업들인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혁신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 주로 존속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 존속적 혁신은 뭐냐?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을 봅시다. 항상 중요한 거는 출시야, 출시. 자,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희한하게도 LG전자가 3개월 먼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출시하고 애플은 가장 나중에 출시해. 그러니까 가장 넘버원은 가장 나중에 출시해. 가장 꼬레비가 먼저 출시해. 왜 그럴까? 출시가 같은 시점에 되면 망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3개월을 먼저 내서 3개월 동안 팔아야 돼.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오면 안 팔려. 얘네들은 떨이로 떨어져. 애플이 나오면 경쟁하기 시작하죠. 삼성이.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무슨 혁신이 중요하냐면 존속적 혁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애플이 광고하는 거 보면 어떤 특정한 기능, 화소수를 1000만 화소로 늘렸습니다.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셀피에 아주 적합합니다. 요즘 갤럭시 A8인가? 네. 셀피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고객이 정말로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인지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반로가 아니라 그냥 기술의 희소성, 경쟁 사업자보다 압도적인 기술, 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마치 자기들이 혁신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방법. 이게 이제 약간 존속적 혁신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존속적 혁신은 로프가 이게 성장의 이 로프가 아주 하키스틱하지 않아. 쫙 올라가지 않아. 그냥 아주 슬로프가 아주 낮아요. 기울기가 낮아. 그죠? 근데 파괴적 혁신자들은 뭐냐? 파괴적 혁신자들은 기존의 스토리텔링이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거야. 고객 가치가 뭐지? 야, 우리의 현재 고객이 내년도에 원하는 게 뭐야? 질문 자체가 틀린 거야. 질문 자체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사업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야, 경쟁 사업자보다 압도적인 기술이 뭐야? 내년에? 쟤들보다 우리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뭐야? 이게 질문이야. 하지만 혁신자들의 질문은 뭐다? 우리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야? 왜 우리 고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아? 우리 고객이 어떤 문제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야?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과 질문의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혁신자들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효용을 담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천착한다. 그걸 논문으로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다. 2016년 9월 달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Know Your Customers Job to be Done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또 나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냐? 고객 해결 과제 파악하기. 아까 얘기한 대로 Customer Job to be done. 자, 이걸 직역하면 뭡니까? To be done. 반드시 끝마쳐야 될 고객의 일거리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끝마쳐야 될 고객 일거리. 이게 직역하면 Customer Job to be done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의역하면 고객 해결 과제야. 그러니까 고객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고용한다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로 크리스텐슨 교수입니다. 마케팅에서 고객의 규정을 다시 한 사람이야.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정의가 뭐죠?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도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기능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죠. 하지만 크리스텐슨 교수는 고객이 왜 제품을 구매해? 그건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지. 과거에. 혁신자들은 고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고객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고통과 문제점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한다는, 아주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용어야.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한다? 마치 조직처럼?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왜 리크루팅할까? 왜 고용할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그래서 경력직을 고용하듯이 새로운 사람, 인재를 수혈하듯이 인재를 수혈하고 경력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거야. 고객이 똑같다는 거야. 우리의 소비자 고객은, 이용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고용한다. 왜 고용해? Customer Job to be done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반드시 끝마쳐야 될 job이 있기 때문에. job. 이 job에 대한 개념, Customer Job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스타트업 팀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아. job은. 자, What is a job to be done? 고객의 진짜 문제점, 고객이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왼쪽은 뭐다? 자, 어떤 상황이냐? 시츄에이션을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츄에이션. 어떤 특정 고객의 시츄에이션이 이런 시츄에이션이야. 60mm짜리 구멍이 필요한 시츄에이션인 거야. 이 구멍이 어떠한 시점에서 필요하게 없으면, 이 구멍이 없으면 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니까 60mm, 그것도 50mm이면 안 돼. 반드시 60mm짜리, 쿼터 인치니까 쿼터 인치 60mm짜리 구멍이어야만 되는 거야. 이 구멍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야. 이 상황이 지속되면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고객의 실질적인 과제는 뭐냐? 실질적인 과제는 뭘까? 60mm짜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을 구매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잡인지, 커스터머 잡인지, 아니면 그냥 쿼터인치 홀 60mm 구멍이 필요로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의 커스터머 잡인지. 고객의 잡은 뭐예요? 고객이 반드시 끝마쳐야 될 일거리는 뭐야? 바로 60mm 구멍을 뚫는 것. 이게 그냥 고객의 잡인 거야.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루션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저런 고객한테 내가 드릴을 갖다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고객이 완전히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거야. 기업, 스타트업 팀. 그래서 항상 솔루션 드리븐한 어프로치에 익숙하다는 거야.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스토리텔링 할 때 고객을 가설적으로 규정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해주면 끝나겠지. 이게 바로 솔루션 어프로치예요. 하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고객은 그냥 이게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드릴보다 더 훌륭한 솔루션이 있으면 즉시 고용한다는 거야. 드릴을 해고하고. 그게 바로 커스터머 잡의 개념이에요. 고객이 그냥 필요로 하는 것은 고객의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고객의 일거리는 뭐냐? 그냥 60mm짜리 구멍이 필요로 할 뿐인 거야. 60mm짜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고객은 그냥 그저 그 해결책이 드릴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드릴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해결책에만 집중한다. 해결책. 나 60mm짜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 그 해결책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릴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잡에 대한 개념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잡이 굉장히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의 내면의 욕구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 이 커스터머 잡을 초기에 어떻게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스타트업 팀들은. 자, 그래서 이 잡에 또 계위가 있다고 얘기해. 계위. 그래서 잡은 고객 해결 과제는 메인 잡,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뛸 아주 중요한 궁극의 과제가 있어. 궁극의 과제. 이 궁극의 과제가 뭐죠? 60mm짜리에 딱 맞는 구멍 뚫기. 이게 궁극의 과제야. 50mm도 안 되고 40mm도 안 되고 반드시 60mm여야 돼. 이게 뭐야? 궁극의 과제. 하지만 뭐죠? 뚫었을 때, 뚫는 과정에서 발생한 톱밥이 사방에 튀었을 때 훔치고 쓸고 닦아야 되는 것도 고객이 느끼는 과제라는 거야. 이게 뭐야? 연관 과제. 고객의 연관 과제. 자, 예를 들어서 샤오미가 5,000원짜리 60mm짜리 드릴을 완벽하게 뚫을 수 있는 전기 드릴을 5,000원에 출시했다고 봅시다. 5,000원. 가격이 너무너무 싼 거지. 샤오미의 전략이 원래 가격 파괴자니까. 자, 궁극의 과제인 이 고객 해결 과제, 메인 잡을 갖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와, 정말 5,000원? 5,000원의 샤오미가 정말 60mm짜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전자 드릴을 냈단 말이야. 이 메인 잡을 에 대해서 커스터머 잡으로 느끼고 있는 고객은 당연히 구매를 하겠죠. 근데 뚫는 순간 샤오미 드릴이 드릉드릉거리면서 이게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막 이게 접지력도 약하고 심지어 뚫는 순간 톱밥이 사방팔방 튀어서 청소를 1시간 전에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옆방에서 뛰어나서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 당신이 다시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5,000원짜리 드릴은 해고당한다. 해고. 한 번 쓰고 고용. 자, 고객이 뭐랬어요? 고객의 규정을 다시 한다 그랬죠. 커스터머 잡.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리스텐슨 교수는 고용, 자, 구매가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고용할까? 커스터머 잡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일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하는 사람이야. 고용을 했는데 뭐야? 메인 잡에는 맞는데 연관된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해고당하는 거야. 샤오미는. 그래서 어떻게 가? 창고에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제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LG전자가 10만 원짜리 60mm짜리 전자 드릴을 발표합니다. 무려 샤오미보다 20배가 비싸.
근데 뚫었을 때 60mm짜리에 딱 맞는 홀을 순식간에 뚫을 뿐만 아니라 너무 순식간으로 뚫기 때문에 톱밥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 심지어. 그리고 톱밥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기구도 따로 있어. 전자드릴 안에. 그래서 고객의 메인 잡과 연관 과제까지 다 해결해. 그러면 오랫동안 고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그 제품이. 창고에 처박히는 게 아니라. 그럼 고객은 어떤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 커스터머 잡을 갖고 있는 고객군은 샤오미를 선택할까요? LG전자 전자드릴을 선택할까요? 바로 후자를 선택할 거라는 거야.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기능이 훌륭하다고 해서, 단순히 구매를 하는 고객의 관점이 아니라 커스터머 잡에 대한 상당한 고찰과 관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get it done, 뭔가 좀 깔끔하게 끝마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용하는 사람이 바로 고객이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구매가 고용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제품이 고용되는 상황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